드루킹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있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구성원들인가. 오늘 또 다른 분 한 분 익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이 소위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네. 가입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초기 가입 동기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쪽이었던가 보죠? 네. 아하. 네, 지인 소개로 일단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나 소액주주운동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네. 활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초기 내세웠던 그 활동의 명분, 목적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4, 5년마다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 권력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독점을 한 권력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설득력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려고 댓글 쓰기나 뭐 온라인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뭐랄까, 이 모임은 이상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히, 네. 저희 활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제 경제 민주화에 대한 활동은 전혀 하지를 않고, 아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또 소통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10년간 헌신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활동했다고 하던 스태프들이 경공모 내에서 의결권이나 내지는 의견 교환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드루킹이 독단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못 느꼈지만,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가, 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왜 애초에 기치를 걸었던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활동을 왜 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이상하기 시작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걸었던 목표하고 다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왔던 스태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기로는 소위 핵심이 된다고 하는 스태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스태프들은 좀 활동이 되게 이제 초창기, 초기 멤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 3분이 계시고. 변호사 3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 예.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형 로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 계시고, 그다음에 모 대학의 한방학과 교수. 아, 교수님요? 또, 주식 전문가, 무역업자, 공무원, 주부도 있고,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좀 다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문가를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항상 이제 좀 내세웠어요. 강연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신뢰도를 이렇게 높여주고, 처음 가는 회원들은 이제 그런 위압감?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그렇군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가 3분이나 됐었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중요한 어떤 소스나 이런 걸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처럼, 네네. 이제 큰 행사 때는 이제 또 변호사님이 이렇게 와서 킹 옆자리에서 항상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하셨고요. 모 대학 그 한방과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예. 2015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잠시만요. 조금 전에 네. 혹시 그 간판 좋은 변호사를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 같은 경우에 그분을 오사카 총영상 신분이에요. 그분이. 네. 아하. 그분을 그러니까 간판이 좋고 오사카 총영사로 밀었고 그래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모임의 위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한방과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2015년에 첫 모임에 갔을 때 네. 이제 삼성 이건희 주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이다? 삼성 주치라고 소개를 했고, 어허. 그리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마시는 유산균 음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기 전에 이제 그 교수가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다 설탕 이런 게 많고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진짜 유산균은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가 이런 강연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와서 유산균이 좋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모에는 밤마다 이제 그 서버를 따로 둔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할 것 없이 1년 내내 하여튼 하루도 빠짐없이 채팅을 했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인지는 사실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네네. 어쨌든 그렇게 소개됐고. 예,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자체적으로 음료수를 만들어 팔고 그 음료수를 이 교수님이 좋다고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그쪽 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물론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팔았겠죠, 당연히. 그죠? 당연합니다. 이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었겠군요, 일부.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무역업자, 공무원 여러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 무역업자, 이런 분들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무역업자 3명 계신 걸로 알고, 저희가 파키스탄 원당을 또 들여와서, 제가 알기로는 설탕보다 관세가 원당이 되게 낮은 걸로 아는데, 그걸 들여와서 이제, 회원들한테는 좀 비싼 가격으로 팔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상청에 계신 분, 강력계 형사, 남편이 공무원이시거나 또 교사분도 계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건강음료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여자 회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신뢰가 될 편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다단계 회사의 느낌도 좀 있는데요. 네.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방과 교수님도 건강음료를 좋다고 광고하고 또는 무역업자는 원당을 수입해서 팔고 이런 역할들을 스태프들이 하였다. 알겠고요. 처음 들은 얘기네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거는 하나도 네.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일반 회원들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등급이 낮은 편도 아닌데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비가 한 달에 한 9만 원씩 됐는데 네. 일단 이제 열성 멤버들이 한 500명 이상 500여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물건도 많이 팔고 자체에서 만드는 원당 비누 느차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회원들이 다 샀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긴 한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부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예언도 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예언이나 혹은 뭐 사주를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예. 네. 사주를 봤다는 건 소위 그 드루킹 본인이 사주를 일반 회원 혹은 뭐 이런 열성 회원을 상대로 봐줬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제 처음 가서. 네. 이제 사주보다 더 이제 디테일하다라고 자미두수라는 것을 접하게 됐거든요. 자미두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사실은 자기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게 또 되게 사람마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쓰는 주주인 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회원들만 접속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앱에 들어가면 자기 명식 같은 걸 올려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멘트를 달아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스태프들이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혹은 혹시 그 과정에서 횡령이 없었는지 유용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확실하게 네. 이렇게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군요. 돈에 관한 의혹은 그쪽을 들여다봐야 될 사정인 것 같고. 자, 최근에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네. 자세한 사정은 직접 활동한 분들에게 이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시나 공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도 아닌 직접 적극 활동하신 회원의 입장에서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이 네. 좀 이제 운이 없게 지금 연루되신 것 같아요. 운이 없이 재수없게 연루됐다? 네.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번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제보를 하게 되었고. 내부 사정을 잘 알던 사람으로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이비처럼 지금 변질된 드루킹이 네. 자기 회원들한테 워낙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사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활동에 좀 정당성을 증명하고 과시하려고 정치인을 끌어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이상해서 네. 제가 이제 사실은 회원들끼리 이제 어떤 접촉이나 예. 통화 자체를 금지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서로 통화하고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네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등급마다 내지는 다 활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세 달 만에 또 안 나오다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정보도 다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도 못하게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예, 드루킹 말과 좀 달랐고. 그리고. 드루킹의 주장과 다르더라, 이야기들이 각각. 네네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시기라서,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의를 가진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네.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비선 실세를 지금 뒤집고 된 문재인 정권인데 드루킹이 너무 그런 이제 정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이제 비선 실세 행세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된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경수 댓글 부대, 김경수 사조직 이런 의혹 제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에게는 계속 김경수 의원과 접촉을 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계속 문자를 날리고 그게 이제 김경수 의원은 이제 정보를
드루킹이 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읽지도 않았다라고 그런 기사가 지금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김경수 저희가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줄을 대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적은 분명히 소액주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뭐 그런 정치인의 사조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정말 그런 소액주주 뭐 운동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애초부터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그런 든다. 생각까지 지금은 듭니다. 근데 드루킹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뭐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접근을 했고 본인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의 취지는 김경수 댓글 부대가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대선 때는 저희가 저도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드루킹이 그 블로그에 글을 뭐 일주일에 거의 한 편씩 쓰셨어요. 네. 문재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전 회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이제 드루킹이 뭐 글을 쓰면 이제 정권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저희가 퍼나르고 뭐 그런 활동을 뭐 거의 새벽 2, 3시까지 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드루킹이 글을 쓰거나 하면은 그걸 퍼나르고 네. 그게 결국은 소액주주 운동을 돕고 그 경제 민주화를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였고. 네, 예. 그리고 매크로는 대선 때는 분명히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매크로는 뭐 적극적으로 활동한 회원이시니까. 네네. 저희가 다 직접 했으니까. 그렇군요. 예, 네. 뭐 매크로를 사용했다든가 대선 때 그런 건 없었고 소위 이제 네. 지지자 모임으로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보수를 받은 것도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뭐 경제적 보상이 있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어쨌든 뭐 김경수의 댓글 부대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모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루킹 모임의 회원이었던 한 분 익명으로 연결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있죠. 돈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구성원들인가. 오늘 또 다른 분 한 분 익명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이 소위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네. 가입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초기 가입 동기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 이쪽이었던가 보죠? 네. 아하. 네, 지인 소개로 일단은 갔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나 소액주주운동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네네. 활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 초기 내세웠던 그 활동의 명분, 목적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4, 5년마다 이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 권력 같은 경우에는 재벌들이 독점을 한 권력이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것을 이제 그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좀 다양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전문가를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항상 이제 좀 내세웠어요. 강연을 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모임의 신뢰도를 뭐 이렇게 높여주고, 처음 가는 회원들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위압감? 이제는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런 그렇군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변호사가 3분이나 됐었다.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을 한 건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분도 계시니까 예. 중요한 어떤 소스나 이런 걸 많이 주신 것 같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처럼 네네. 이제 큰 행사 때는
이제 또, 예, 변호사님이 이렇게 와서 킹 옆자리에서 항상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하셨고요. 모 대학 그 한방과 교수님이라는 분은 그럼 또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예. 2015년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잠시만요. 조금 전에. 네. 혹시 그 간판 좋은 변호사를 이제 안희정 지사 강연 같은 경우에, 그분을 오사카 총영상 신분이에요. 그분이? 네. 아하. 그분을 그러니까 간판이 좋고 오사카 총영사로 밀었고, 그래서, 드루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모임에 위상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분인 것 같네요. 그죠? 네. 한방과 교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2015년에 첫 모임에 갔을 때. 네. 이제 삼성 이건희 주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주치이다? 삼성 주치라고 소개를 했고. 어허. 그리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이제 마시는 유산균 음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팔기 전에 이제 그 교수가 시중에 파는 거는 이제 다 설탕 이런 게 많고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진짜 유산균은 얼마나 이제 건강에 좋은가 이런 강연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채팅방에 들어와서 유산균이 좋다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모에는 밤마다 이제 그 서버를 따로 둔 능력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회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만들려고 댓글 쓰기나 온라인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순수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언제부터, 이 모임은 이상하다, 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히, 네. 저희 활동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활동은 전혀 하지를 않고, 아하.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의견을 차단하고, 또 소통하는 분위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10년간 헌신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활동했다고 하던 스태프들이 경공모 내에서 의결권이나 내지는 의견 교환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드루킹이 독단적으로 좀 한다라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파주 사무실을 자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못 느꼈지만, 처음부터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되는구나 생각했다가, 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왜 애초에 기치를 걸었던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활동은 왜 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이상하기 시작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걸었던 목표하고 다른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떤 스태프들은 그럼 어떤 분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시기로는 소위 핵심이 된다고 하는 스태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일단 스태프들은 좀 활동이 되게 이제 초창기, 초기 멤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변호사 3분이 계시고. 변호사 3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아니라? 예.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형 로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데 계시고, 그다음에 모 대학의 한방학과 교수. 교수님요? 또, 예, 주식 전문가, 무역업자, 공무원, 주부도 있고, 회사원에 이르기까지